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화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드릴 아요사이언스의 휴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수업은 화학 양론입니다. 화학 양론이란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양적 관계에 대한 이론인데요. 기본적으로 반응 전의 입자 개수와 반응 후의 입자 개수가 보존이 된다라는 정말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이론입니다. 이 화학 양론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복습해 볼 내용은 물질의 입자성이에요. 물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성질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슬라이드로 만들어 온 겁니다. 네,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 두 가지 물질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밀도, 끓는 점, 화학적 특성을 보면 이 둘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물질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봤으니까 꼭 머릿속에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순물질이 뭐고 혼합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정말 화학을 잘해요 라고 얘기하다가도 요거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혼나요 아주. 자, 이번에 딱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머리에 넣어봅시다. 자, 우선 순물질이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에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정말 뻔하죠. 예, 진짜 순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각각이 고유한 성질을 가져요. 정말 이건 정말 쉬우면서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순물질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순물질이 호돈수 물질과 화합물 두 가지의 물질로 나뉩니다. 일단 호돈수 물질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순물질 중에서 이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말 그대로 뭐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다, 수소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럼 수소인 거고 산소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순물질 중에서도 그 물질을 구성하는 게 단 하나의 종류의 원소일 때 우리는 이 친구를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 톳이라고 적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요건 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화합물입니다. 얘는 호돈소 물질과 다르게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H2O, 뭐 CO2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H랑 O는 다른 물질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 둘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H2O라는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물질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면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혼합물은 말 그대로 순물질과 반대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순물질과 뭐가 다르냐? 화합물과 뭐가 다르냐? 그럼 화합물도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됐잖아요. 얘도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랑은 또 뭐가 다르냐면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혼합물은 화합물이랑 당연히 다르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을 한번 끓였다 쳐요. 그럼 화합물이 물이죠. 그럼 물을 끓였는데 이 물이 단순히 끓었다고 해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건 맞지만 수소랑 산소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처럼 화합물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인 겁니다. 근데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은 분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랑 혼합물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많은 혼동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납니다. 요거 잘 챙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 혼합물도 저희가 분리를 할 줄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물질이 섞인 게 혼합물이면 여기서 균일과 불균일로 나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듣고도 대충 유추를 해야 돼요. 자,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층을 나눴을 때 위에도 똑같고 밑에도 똑같고 어쨌든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겁니다. 소금물을 예시로 들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잘해서 소금을 물에 다 녹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금의 윗부분을 퍼서 먹을 때랑 소금물의 아랫부분을 퍼서 먹을 때 위에가 살짝 덜 짜구나. 역시 밑에는 은은한 단맛이더라. 뭐 이런 거 아니죠. 둘 다 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균일하게. 그러면은 이제 불균일 혼합물은 어떤 거냐? 균일 혼합물이랑 다르겠죠. 예. 얘네는 좀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다라는 게 이제 예시를 흙탕물을 들어줬죠. 흙탕물을 처음에 딱 퍼서 봤을 때는 물 전체가 완전 뿌예요. 근데 이 흙탕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흙이 가라앉게 되죠. 근데 이처럼 이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흙이 퍼져 있는 분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흙탕물은 시간이 지났을 때 윗부분을 퍼먹으면 이제 그냥 물인 거예요, 거의. 근데 밑부분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흙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좀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다.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원명이 대부분 혼합물과 화합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혼합물과 화합물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순물질이랑 혼합물이 크게 이루는 두 가지인 겁니다. 예, 이렇게 개념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예,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편하죠. 순물질과 혼합물이 크게 이루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소 물질,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얘네를 나누는 거에서 질문이 각각 있죠.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각하시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배경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배우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새로운 개념일 수 있어요. 이 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쉽게 접근하면 돼요. 뭘 설명 들어보면 크기가 정말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이 물질의 양을 이 입자의 개수로 표현하기 위한 단위예요. 말 그대로 제가 만약에 물 한 컵을 떴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물 한 잔에서 H2O 입자의 개수가 몇 개냐? 생각보다 사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신 나간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물 한 컵에 물 입자 H2O 입자가 몇 개냐?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친절한 과학자들이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단위를 만들어 놨네요. 정말 쓸데없는 지식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화학 양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정말 유용한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상자 보시면 이 상자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말 그대로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이 몰 자체의 개념은 정말 쉬워요. 그죠? 예, 이해가 좀 덜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몰에 대한 이해가 좀 설명이 덜 됐으면 이해가 좀 덜 됐으면 예, 나가세요. 나가. 그러면 이제 이 몰 자체는 정말 쉬웠잖아요. 그러면 이 몰이라는 단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몰 질량과 몰농도라는 거예요. 이 몰 질량과 몰농도, 이 말 그대로 이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을 가리키는 게 몰 질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이 들어있냐를 얘기하는 게 몰농도인 겁니다. 그냥 정말 쉬워요. 단위 보시면 그람 퍼 몰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몰당 질량이라는 뜻이죠. 몰농도에는 리터당 몰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단위를 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둘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별표 쳐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물질의 몰수랑 물질의 몰 질량을 곱하면 물질의 질량이 된다.
아,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단위를 보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했죠. 이처럼 어떠한 단위가 포함되는 수식에서는 실제 수학 푸실 땐 그러지 마시고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단위를 하나의 수식으로 보세요. 하나의 문자인 겁니다. x, y처럼. 그럼 물질의 몰수에서 이 단위 몰을 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물질의 몰 질량 g/몰에서 g을 y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x 곱하기 x분의 y죠. 그러면 x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날려버릴 수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날리고 그럼 남은 게 뭡니까? y 남죠. 그러면은 계산한 값은 y다. 단위가. 그죠? 근데 그 y가 뭡니까? 질량 g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려면은 수식을 마구 뒤집으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의 질량과 몰 질량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물질의 몰수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유동적으로 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실험식과 분자식이에요. 이 몰을 이야기할 때 정말 몰이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예요. 실험식과 분자식. 이 실험식이란 게 무엇이고 분자식이란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니 그러면 H2O, CO2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분자식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분자의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부텐이랑 글루코스 이 두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분자식을 보시면 이제 H2O나 CO2 같이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들 있죠. 얘네가 몰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C4H8이라는 것은 C 4개랑 H 8개가 있다는 뜻이고 글루코스에서 C6H12 O6이라는 것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실험식을 한번 볼게요. 얘네의 실험식은 CH2, CH2O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정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봤을 겁니다. 아, 저 몰수로 약분을 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눈치가 빠른 겁니다. 글루코스도 6, 12, 6인데 네, 6, 12, 6인데 1, 2, 1로 약분이 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말 그대로 요 몰수비를 약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쉬워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 실험식에 대한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말 그대로 분자식의 몰수를 그냥 약분 때려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 이건 알겠는데 이 실험식을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 거고 왜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처음에 설명할 때 물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고 다른 물질이라며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실험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조성 백분율이라는 걸 이용할 때 이걸로 실험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성 백분율이라는 게 그럼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걸 백분율,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음료수 하나를 들고 있다. 이거의 조성 백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조성 백분율에 포함되는 물질들은 뭐 물도 있을 거고, 뭐 설탕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다양한 색소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얘네들이 각각 여기 안에서 몇 퍼센트씩 들어있냐를 설명하는 게 조성 백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퍼센트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얘로 실험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둘째치고 뭐 뭘 생각한다고 하죠. 근데 정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백분율 자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풀지 감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조성 백분율 다 퍼센트 나타내죠. 퍼센트의 모든 요소들의 합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다 더하면 100%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의 전체 질량을 100g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성 물질의 질량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물이 15%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100g이면 물은 15g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 물질의 질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몰수를 구하고 실험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수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질량 있잖아요. 그죠? 물질의 질량이 있고 몰수를 구하려면 물질의 몰질량만 알면 되죠. 아까 그 공식처럼. 그러면은 물질의 몰수는 물질의 질량 나누기 물질의 몰질량이겠죠. 그러면은 g이 날아가고 몰만 남는다. 그죠? 그러면 몇 몰인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정수로 약분해서 실험식으로 나타내버리면 이 친구의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쉽죠? 대부분 물질의 몰질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몇 가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 문제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니 원소가 우리가 아는 것만 20몇 개가 넘는데 얘네 순서 외우기도 벅찬데 이제 뭐 얘네 몰질량은 또 뭘로 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생각 잘 하셔야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 3개가 있죠. 정말 쉽게 낸 문제예요. 이거 비율 맞추느라 제가 직접 계산하고 소수점 다 날리고. 그러면 일단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물질의 이거는 조성 백분율 문제죠. 퍼센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죠? 실험식 쓰래요. 방금 설명했죠, 내용. 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돌아가세요. 몇 분 전으로. 그렇게 하시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몰 질량 제가 다 제공해드렸어요. 이번 문제도 그렇고. 그럼 이번 문제 볼게요.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질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적인 실험을 할 때 꼭 써야 될 만한 그런 지식이에요.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제가 염산 수용액을 만들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지 선생님 제가 염산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산이란 친구가 정말 위험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희석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희석을 얼마로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단순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또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드릴 건데 물은 1g이 1ml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염산 1g이 염산 1ml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뭐랬죠? 물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1g이 같은 1ml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수를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몰수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몰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몰농도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순간인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실험하실 때도 제가 염산 30%를 이용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한 대 맞아요. 몰수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거죠. 35% 이런 퍼센트가 크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내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실험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여기도 수산화나트륨 NaOH의 몰질량 제공해드렸죠. 자, 이거 1번, 2번 문제 봤을 때 근데 몰질량이 저렇게 단순한 정수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풀기 쉬우라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소수점 해가지고 뭐 12.01, 1.01, 16.01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들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단위 맞추기 귀찮기 때문에 어쨌든 100%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하고 제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는 여러분들 편하게 안 해주겠지만 방법을 알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몰 농도의 염산 수용액 200ml에 있는 염산의 입자 개수는 얘는 몰 농도랑 몰에 대한 중복이죠. 얘네는 몰 농도에 대한 설명이랑 몰에 대한 설명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1몰 농도에 그럼 1몰 농도면 1리터에 뭐 1몰이 있겠죠. 그러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겠다. 그럼 얘 200ml에 몇 몰이 있을까? 그럼 이게 몇 몰이면 몇 몰이면 입자 몇 개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 문제를 드렸는데 또 안 풀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연습 문제 푸시고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정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나중에 또 따로 풀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